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하성이도 트레이드 되는 게 성공이죠. 정우 같은 경우에는 3할에 OPS 0.800을 찍는다면 이건 정말 성공한 트레이드. 김혜성, 김하성 가장 시급하다. 네,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혜성이 트레이드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코리안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하성 선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금 유격수 자리에 듀본이 있고 마테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자비스가 있어요. 그 자비스 플레이 하는 걸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수비도 괜찮게 하고 발도 빠르고 왼손 타자에. 그리고 지금 이제 자비스가 주로 유격수로 나가는데 자비스 같은 선수는 이 애틀랜타에서 좀 키우는 선수예요. 올라오자마자 지금 계속 주전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르고 수비를 잘하고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아무래도 자비스를 좀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성이한테는 지금 트레이드를 돼서 다른 팀에 가서 좀 더 플레잉 타임을 받는 게 이제 후반기에 좀 보여줘야 다시 FA로 나와서 어쨌든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빌딩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게임 한 게임이 되게 지금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계속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다. 무조건 선수는 시합을 나가야 돼요. 네. 무조건 나가서 자기 가치를 보여줘야 돼. 과연 이 후반기에 하성이를 좀 어떻게 이 애틀랜타가 생각을 할까. 지금 이제 재활 경기해서 잘 하고 있는데 안타를 계속 치고 있고 타구 속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성이한테 베스트일까. 일단 애틀랜타가 지금 현재 시즌에 58승 42패예요. 그래서 득실차가 플러스 104점입니다. 되게 강팀이고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팀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하성이가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트레이드 하면 하성이한테 좋을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좀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애틀랜타의 유망주와 플러스 하성이,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선발 투수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성이가 골든글러브를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홈런 10개 이상을 칠 수 있는 타자였는데 올해만 좀 힘든 거지 충분히 후반기에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트레이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야 전체를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고 그 도루도 할 수 있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팀이 그럼 어디일까 라는 거를 봤을 때 저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좀 뽑았어요. 여기가 가장 하성이가 가기에 좀 적합한 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오른손 타자이면서 센터 라인을 지켜줄 수 있고 또 페네이 파크가 오른손 타자한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하성이가 여기를 간다면 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클리브랜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성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좀 연봉이 높다 보니까 클리브랜드가 그렇게 빅마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양키스인데 양키스로 가면은 조금 하성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는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연봉은 뭐 애틀랜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단 플레잉 타임을 보장받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올 시즌 끝나면 하성이가 다시 FA가 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가 돼서 만약에 시즌 끝날 때까지 한 150타석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진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올해처럼 큰 계약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오퍼는 받지 않을까. 가능성은 저는 한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인데 이제 혜성이가 다저스에서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다저스의 선수층이에요. 선수층이 뎁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백업 자원들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멀티 자원들이 너무 좋아요. 혜성이한테는 트레이드 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혜성이 또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좀 좋을까. 지금 이제 다저스가 올 시즌 또 우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선발 자원을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혜성이 단독으로 트레이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유망주 플러스 김혜성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 투수 자원을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을까. 혜성이한테 베스트 팀은 제가 봤을 때는 템파베이예요. 이루수랑 유격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외야수도 나갈 수 있고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혜성의 연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발이 빠르니까 도루를 할 수 있고 스몰 마켓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 자원과 유망주와 혜성이 플러스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캔자스시티도 있고 디트로이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스쿠바를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다저스에서. 디트로이트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내야수 자원이 또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굳이 다저스 입장에서 유망주랑 혜성이를 끼워서 어중간한 선발 투수를 데리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저스는 지금 우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선발 투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망주가 이제 어떤 유망주냐, 우리 선발 투수를 보낼 만큼의 그런 유망주냐, 이거를 또 봐야겠죠. 내야 라인에서 그래도 혜성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직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다저스에서 출장 기회를 이렇게 꾸준히 받지 못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망주 플러스 혜성이가 안 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혜성이가 또 대주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발이 빠르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지 자신감 문제인지. 이거는 자신감 문제랑 별개의 문제 같아요. 팀에서 바라는 기대치가 조금 있었을 거고, 그 기대치를 보여줄 만큼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버츠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 잘할 때는 뭐가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을 때는 뭐가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한단 말이죠. 팀에서 바라는 기대치는 이 정도인데 혜성이의 지금 팀의 기대치를 약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빅마켓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몰마켓으로 가서 좀 더 기동력이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야구를 한다면은 좀 더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템파베이를 좀 뽑았어요. 정말 스몰 마켓이고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팀이다 보니까 무조건 프레임 타임을 일단 줄 거예요. 근데 그 나갔을 때 기회를 이제 혜성이가 잡냐 못 잡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한 1년, 2년 뒤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좋은 팀의 트레이드 대상 마켓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FA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프레임 타임을 많이 가지는 게 혜성이한테는 가장 좋다. 자,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이정우 선수인데, 이정우 선수도 지금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한 시즌을 봤을 때 컨택을 할 수 있는 타자고, 이제 우익수에서 이제 수비도 지금 나름 잘 하고 있고, 이정우의 가장 지금 트레이드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정우가 이제 조금 장타력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되 적절한 조건이 아니면 트레이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정우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우를 계속 샌프란시스코에 남기고 조금 리빌딩을 하면서 한 2, 3년 후를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우가 트레이드가 된다면은 가장 좋은 팀이 저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외야수 자원이 없는데 이제 조금 문제는 오른손 타자를 좀 원한다는 거. 필라델피아는 지금 외손 타자가 많거든요. 네, 오른손 타자를 좀 원하고 있다는 거. 근데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우가 또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비레이를 또 선발 투수를 필라델피아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로비레이랑 정우랑 좀 묶어서 이렇게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스턴인데 오피스가 지금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좀 장타력을 원하는 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제 외야수 중견수 자원을 좀 뽑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우가 그래도 멀티 외야 자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저는 휴스턴이 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양키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키스 가면 좌타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긴 해요. 펜스가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또 빅마켓이고, 또 그런 명문팀에서 뛴다라는 게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에런 저지나 뭐 스탠튼이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또 플레이트는 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은 조금 없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필라델피아가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정우 같은 입장에서는 굳이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기고 싶잖아요. 뭔가 포스트 시즌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저는 필라델피아 같은 팀도 저는 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서 포스트 시즌을 자꾸 경험을 해보고 자꾸 거기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을 해보면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샌프란에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 워낙 지금 필라델피아가 타선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무시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기는 팀이 있다 보면은 내가 이기는 경기랑 지는 경기랑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다르거든요. 정말 제가 2015년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98승을 했어요. 예, 그때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하는 이 선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하성이한테는 일단 후반기에 좀 도약을 해야 돼. 후반기 도약해서 좀 150타석 이내에 좀 뭔가를 보여줘야 다시 FA에 나갈 수가 있고, 혜성이는 정말 플레이 타임을 많이 뜰 수 있는 곳, 템파베이 팀 같은 곳, 이런 곳에 가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 근데 정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안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필라델피아 같은 팀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상 빅마켓이고 플레이오프를 항상 자주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에 있으면 또 정우가 야구를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성, 김하성, 이 두 선수가 가장 시급하다. 이 두 팀 다 지금 포스트 시즌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려고 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진짜 좋은 선발 투수를 데리고 오는 게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빨리 보내는 게 낫죠. 예전과 다르게 한국 선수들의 평가를 요즘에는 되게 좀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 포지션 플레이어를 거의 안 봤어요. 야수들을 거의 안 봤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서 병호 형 물어봤었지, 현수 물어봤었지, 그 다음에 대호 형 물어봤었지. 이게 자꾸 지켜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안우진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오지만 뭐 김도영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만약에 미국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딜 가서 플레잉 타임을 많이 받을 것인가, 어떤 조건이 좋은 것인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빅마켓을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 거기서 돈을 많이 주니까. 왜냐, 거기서 퍼센티지를 받으니까.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수도 돈을 물론 받기는 하겠지만 내가 가서 플레잉 타임을 많이 못 받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혜성이처럼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기준을 매긴다면 일단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되는 게 성공이다. 네, 트레이드 되는 게 성공이다. 그 다음에 하성이도 제가 봤을 땐 트레이드 되는 게 성공이다. 그 다음에 정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정우가 3할에 OPS 0.800을 찍는다면 제가 봤을 땐 정우도 이건 정말 성공한 케이스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본인의 값어치를 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3할에 OPS가 0.8을 넘으면 저는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코리안 메이저리거 트레이더 강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상 안 당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